안녕하세요. AI와 블록체인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윤세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모듈 연구소에서 카타나 랩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연구 랩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수호IO라는 회사에서 개발자로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커톤에 출전해서 수상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두바이랑 이스탄불에 다녀왔는데요. 이 두바이에서는 텔레그램의 블록체인인 톤 네트워크와 함께 두바이에서 이벤트를 개최했던 사진이 왼쪽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최근에 있었던 블록체인 해커톤인 이더 글로벌 이스탄불에서 해커톤을 함께 했던 팀원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모두의 연구소에서 랩원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카타나 랩에서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이벤트에 랩원 분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수호IO에서는 누구나 주체적인 금융생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메타마스크를 개발한 컨센시스사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은 유일한 기업이고,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누구나 주체적인 금융생활을 할수록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주체적인 금융생활을 쉽게 할 수 있도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무려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은행 계좌가 없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은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은행 계좌를 만들어도 어차피 돈을 예치할 수도 없고요. 또한 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은 대출을 해주는 건데, 그들은 어떤 신용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도 없죠. 계좌를 만들어주고 고객을 관리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행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는 게 사사의 이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은행 같은 중재자를 거치지 않고 경제 활동의 주체들이 직접 가치가 있는 재화를 직접 교환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인터넷 프로토콜이 발명이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다른 형태의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이 신뢰가 마을 단위의 공동체에서 아는 얼굴들끼리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믿으면서 돈을 빌려주고 하는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됐고요. 현대사회에서의 신뢰는 정부 같은 기관이 부여한 법적 신뢰인 것 같아요. 금융기관은 정부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곳만이 사람들의 돈을 받을 수 있고 결제해 줄 수 있고 송금해 줄 수 있는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특정한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뢰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충분히 효율적이지 못한 경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이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 하에서 굉장히 질이 낮은 금융상품들을 팔면서 이런 은행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부실 채권으로 판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죠. 우리가 믿고 있는 돈이라는 것들을 발행하고 운용하고 유통하는 이 경제를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나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부 암호학자들 사이에서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하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내가 디지털로 된 하나의 자산을 다른 한 사람에게 줬을 때 이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본이 이동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지는 것.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50,000원짜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 50,000원짜리는 이제 저한테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디지털상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사진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복사된 게 가는 거지, 이 원본이 이동됐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암호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실용화된 기술로서 여러 가지 논문을 내고 발전시키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몇몇 그룹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이 세상에 발표가 되고
그 후에 이제 2015년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사는 사람이 자산 전송만 할 수 있었던 이런 비트코인과 달리 자산 전송 및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이더리움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더리움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자판기에 비유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특징이 자판기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자동으로 실행시킬 수 있고 기본적인 로직에서 실행이 되고 또 각각의 보안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바탕으로 이더리움에서는 DApp이라는 것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DApp이라는 것은 탈중앙화 분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의미인데요. 말 그대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탈중앙화된 특성으로 인해 DApp은 보안과 신뢰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며 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과는 달리 개인 데이터 보호와 투명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금융 서비스, 거래소 등이 이 DApp으로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 있습니다. 이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은 모든 사람이 조직의 운영권에 대해서 이건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이건을 바탕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해서 실제 다오의 이 탈중앙화 자율 조직의 운영에 모든 유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오의 멤버가 안건을 올려서 그 다오에서 채택이 되게 되면 해당 안건을 다오가 채택을 해서 운영을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다오 참여자가 이 블록체인 그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가 다오에서 제시된 안건과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로 개발을 하여도 다른 다오 참여자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오토고브라는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다오 멤버가 안건을 올리게 되면 생성형 AI가 그 안건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작성하여 스마트 컨트랙트에 해당되는 지식이 없어도 안건에 해당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오에서는 보통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러한 토큰은 다오의 안건을 결정할 때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 그리고 이 다오의 발전에 기여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적 의미의 토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토큰 시스템의 등장과 앞서 말씀드린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와 중개자가 없는 자동화된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디파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가 자동화되고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신뢰성 있게 투명하게 기록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통 코인과 토큰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코인과 토큰을 교환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렇게 탄생한 게 우리가 마치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것처럼 토큰과 코인을 교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유니스왑과 스시스왑이 그런 덱스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덱스를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큰 허들이 있습니다. 처음 거래소를 접한 분들은 마치 이 사진처럼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되어버리곤 하죠. 이 생소한 인터페이스와 내가 이 덱스에서 교환하는 게 가장 최선일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블록체인의 용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생소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 챗 GPT 기반의 챗스왑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자연어를 입력해서 여러 가지 거래소 중에서 가장 최선의 토큰 교환을 할 수 있는 거래소를 찾아서 교환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복잡한 인터페이스 대신에 익숙한 대화 형식의 인터페이스에서 이런 가상 자산을 교환할 수 있고, 또한 모르는 용어가 있을 시 그냥 여기에 물어보게 되면 자세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 부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스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스라는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 필요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상 자산 교환에 도움을 주도록 파인튜닝된 이 챗스왑이라는 것에 질문을 하게 되면 아주 편리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서비스는 제가 얼마 전 다녀온 이스탄불 해커톤에서 직접 개발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블록체인은 웹 3.0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웹 3.0이 무엇인지 각각 웹 1.0, 2.0, 3.0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면서 PC 기반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굉장히 흥미로운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혁신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에게 개인화된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여러 메신저 같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었고 모든 정보를 나에게 맞춰 개인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등장한 웹 3.0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하는데요. 금융기관들이 중앙화된 신뢰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에 대해 모든 통제권을 통제한다면 사실 수많은 인터넷 거대 공룡들은 그 도메인에서의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그 섹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또 그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부당한 목적으로 판매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서히 이게 부당하다. 데이터는 나에게 주권이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만 노출을 하고 내가 원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싶다. 이런 내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식의 흐름이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의 변화는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규제, 유럽에서는 GDPR이라는 이름으로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시작했고요. 2020년 7월 1일부터 미국에서도 CCPA라고 하는 이름으로 훨씬 강한 형태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스스로의 주권이 있어야 되고 많은 경우에는 암호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올려놓아서 개인이 정말 동의할 때만 플랫폼 회사가 그것을 사용하고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겠죠. 여기 이러한 의미에서 등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오션 프로토콜이라는 건데요. 이 오션 프로토콜은 전 세계 데이터 공유를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프라이빗한 방식으로 탈중앙화 및 민주화하는 오픈소스 프로토콜로 AI의 학습 자료가 되는 데이터를 토큰화해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션 프로토콜은 개인과 기업이 데이터 토큰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언락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 발행자로 하여금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자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는 데이터 알고리즘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션 프로토콜은 좋은 데이터 서비스 공급자는 꾸준히 관리하고 질 낮은 데이터 공급자는 네트워크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만약 질 낮은 데이터 공급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만약에 AI 모델을 학습을 하는 소비자가 그 데이터 셋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켰을 경우 해당 AI 모델의 품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저품질의 AI는 몇 차례 논란이 있었던 사례들처럼 사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챗GPT를 개발한 샘 알트먼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월드코인인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공공 유틸리티로서 세계 최대의 신원 및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AI 시대에 인간과 로봇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월드코인에 등록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이 오브라는 디바이스에 홍채를 등록을 해서 월드코인에 등록할 수 있고 이 월드코인에 등록한 사람들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즉 코인과 토큰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수수료 없이 결제 및 구매, 송금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발표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 모두의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카타나랩의 연구를 공유하는 QR코드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실 분이 계시다면 여기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